사이다 무비튼. 우리 회사는 대기업과는 거리가 먼 아직 회사를 설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사원이 10명 정도에 불과한 아주 소규모의 기업이다. 사내 지위와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자유롭게 새로운 발상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였는지 모두들 의욕 또한 넘쳐 있었다. 사장님은 40대로 비교적 젊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자 벤처 창업을 했고 그게 우리 회사이다.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이기도 하다. 아직 매출 곡선은 큰 상승세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장래성이 있다고 믿는다.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으로 선택한 회사라는 애착도 있고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이면이기도 한 블랙기업 저리가라는 업무량과 절대적 인원 부족 문제, 나름 보상책으로 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 회사에는 개근수당, 월간 매출 달성 성과급 등의 제도가 있다. 젊고 건강함이 무기인 나는 특히 개근수당을 매달 꼬박꼬박 받았다. 다달이 받게 되는 이 특별수당도 내가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 회사는 압도적으로 남자 사원이 많았지만 소수의 여자 사원 중에는 아이 엄마인 사원도 있었다. 왕진자 씨는 임신을 계기로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고 출산 후 우리 회사로 재취업한 케이스이다. 나보다 6개월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선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나랑은 성격이 좀 안 맞는다고나 할까? 퉁명하고 별 재미가 없는 타입이었다. 왕진자 씨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매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는 문제도 있고 애가 갑자기 아프면 어쩔 수 없이 결근하는 날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개근 수당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매달 월급날만 되면 개근 수당 매달 받는 사람은 좋겠네. 자긴 독신이라서 개근쯤이야 완전 식은 죽 먹기지. 그지? 라고 매번 잊지 않고 한마디씩 한다. 하지만 회사에는 독신자에게 유리한 개근 수당 외에도 자녀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왕진자 씨가 받는 자녀 수당이 액수도 많고 꿀 수당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2월 연말이 되었다. 곧 있으면 겨울 보너스 시기라 다들 기대감과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월급날에는 격리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장님 부인이 월급 명세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내 차례가 되자 사모님은 월급 명세서를 전해주면서 다달이 개근수당 안 넣치더니 이번 달엔 결석이랑 조퇴를 많이 했네. 연말이라 정신없고 컨디션이 안 따라줄 수도 있는데 건강관리도 일의 연장선인 거 알지? 라고 해서 깜놀했다. 회사 빠진 적도 한 번도 없고 근태관리 확실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는 사이 사모님은 다음 사람 쪽으로 걸어갔다. 다음 차례인 왕진자 씨에게 월급 명세서를 건네면서 어머나 이번 달에는 개근하셨네요. 이제 아기가 선이 덜 가게 됐나 보네요. 라고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번 달에도 왕진자 씨는 조퇴랑 지각 밥 먹듯이 했는데 이게 뭐니? 하지만 저 조퇴대장 왕진자 씨는 개근에 자녀까지 수당을 싹쓸이하고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누가 근태카드를 조작한 게 분명해. 딱 촉이 온 나는 지난달 출근 카드를 확인했다. 그러자 내 출근 카드에 지각과 조퇴가 기록이 남아있었다. 날짜를 살펴본 결과 그날은 왕진자 씨가 지각 내지 조퇴를 한 날이었다. 이번엔 왕진자 씨 카드를 살펴봤다. 기록상으로는 지각 조퇴가 하나도 없었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출퇴근 시간이 내가 출퇴근했던 시간과 일치했다는 점이다. 우리 회사는 아직도 구식 출근 카드를 찍고 있었다. 격리직인 사모님이 사원 전원에게 그달 출근 카드를 직접 전달하는데 카드에 사원 이름을 기입할 때 프릭션 펜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지우고 다시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짐작됐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출근 카드에 적힌 이름을 바꿔치게 하는 양심불량자가 나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억울하게 있을 수는 없었고 나는 카드가 바뀌었을 가능성에 대해 사장과 사모님에게 보고했다. 사모님은 출근을 거의 안 해서 실제 사정은 모르고 카드에 찍힌 기록만 보기 때문에 허점이 생긴 거고
카드의 이름을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이름을 고쳐 쓴 흔적이 있다고 보여주자 놀라면서 곧바로 나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인이 누구라고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사장님이 뭔가 짐작이 가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분명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우리 회사는 벤처가 갖는 특성 중 하나인 그래 어디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이런 투지가 너무 앞선 나머지 자잘한 룰이나 다른 회사엔 당연히 있는 제도 장치가 허술한 면이 있었다. 나 역시 다른 곳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회사는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쌍팔년도식 출근 카드가 얼마나 원시적인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사장님 사모님과 나는 왕진자 씨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했고 왕진자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일부러 지난달과 똑같은 조건으로 출퇴근 카드를 기입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수당 싹쓸이라는 재미를 맛본 왕진자 씨는 여전히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면서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월말이 되자 뭐가 좋은지 혼자 웃으면서 이번 달에도 개근 수당 받으면 정말 좋겠다. 자기는 요새 좀 빠진 것 같아. 원래 잘하니까 다시 긴장 좀 하고 파이팅 하자. 라면서 감히 훈수를 두려고 했다. 글쎄요. 이번 달에는 개근 수당 힘들 것 같은데요, 왕진자 씨? 뭐라고? 네가 뭔데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 왕진자 씨, 출근 카드 제 거랑 슬쩍 바꿔치기 했잖아요.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뭐? 누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증거 있어? 괜히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 증거요? 보여드려요? 자, 여기.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다른 한 장의 카드를 왕진자 씨에게 내보였다. 사실 지난달에도 카드 바꿔치기 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증거를 보여드려야 인정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제 출근 카드를 2장 만들어서 왕진자 씨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봤어요. 사장님 지시로요. 그런데 어쩜 제 이름이 쓰여있는 카드랑 왕진자 씨 이름이 쓰여있는 카드가 출퇴근 시간이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어요? 뭐야, 날 도간에 든 쥐로 만들고 비겁하게 관종이라도 했다는 거야? 비겁하다니 누가 할 소린지 모르겠네요. 회사에 일하는 엄마들 생각해서 개근 수당 대신에 자녀 수당이라는 꿀수당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서 남의 출근 카드 훔쳐다 자기 이름이랑 바꿔치기 하고 개근 수당 가로챈 거잖아요. 비겁하게. 그래서 뭐 땅이라도 사셨어요? 더는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어뜨렸고 사장님이 사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 후 사장님과 사모님이 왕진자 씨에게 진상에 대해 추궁을 하자 출근 카드뿐 아니라 회사 비품을 슬쩍 가져가거나 영업사원의 업무 추진비를 자기가 쓴 걸로 위조해서 받아간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모님이 상근을 하는 게 아니어서 격리 보조 일을 왕진자 씨가 담당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착복한 거였다. 사모님은 회사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격리부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하는 일이 있고 사모님이 사무실에 없을 때 처리가 필요한 일을 왕진자 씨가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나중에 제출하는 영수증들은 왕진자 씨가 모아서 날짜별로 장부에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영수증으로 장난을 쳐서 경비를 부당하게 받아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미 여러 달 전부터 비품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영수증 조작으로 경비를 착복해왔다는 것이다. 월급 받아서 아이에게 다 쓰고 나면 자기 쓸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아이 핑계를 대면서 구차한 변명을 했다. 내 출근 카드와 자기 출근 카드를 바꿔치기 한 이유는 독신인 내가 월급 받아서 자유롭게 쓰는 게 부러워서 골탕을 먹이고 싶었던 게 이유였다고 했다. 스트레스가 쌓인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이고 그걸 푸는 방법으로 회사 부품, 회사 돈, 남의 월급에 손을 댄 것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고 처벌이 동반되는 일이다. 당연히 회사는 경찰에 왕진자 씨를 신고했고 남편하고 시댁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에? 라면서 울고불고 했지만 애초에 사정한다고 봐줄 수 있는 사이즈의 일이 아니었다. 내 출근 카드만 훔친 줄 알고 시작했던 일인데 수면하에 더 큰 죄가 숨겨져 있을 줄이야.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줄줄이 딸려 나오는 죄목에 놀랄 뿐이었다.
경찰에 연행된 왕진자 씨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죄로 체포되었고 아이는 남편분이 맡기로 했다고 한다. 횡령 재산에 대한 변상은 회사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왕진자 씨 부모님이 변상했다고 들었다. 명백한 유죄 판결을 받은 왕진자 씨는 이혼을 당했고 남편 쪽에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해서 그 돈도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한다. 덕분에 아침부터 밤중까지 몇 개씩 알바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나는 지난번 도난당한 개근 수당도 돌려받고 위로금까지 챙겨받을 수 있었다. 사모님은 내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사표를 쓰고 나가면 어쩌나 걱정하셨다는데 천만에 내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앞으로 회사가 더 커질 때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